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된 전통 가옥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에게 잊혀져 방치된 상태로 많은 주민들이 그 집을 피곤해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이따금씩 용감한 사람들이 그 집을 탐험하러 들어가곤 했지만 대부분은 두 번 다시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무수한 소문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는 그 집에 유령이 산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가을의 어느 쌀쌀한 날 대학생 동아리의 모임에서 미스터리 하우스를 탐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4명의 학생이 그 제안을 흥미롭게 받아들였고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미스터리 하우스를 향해 출발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의 외벽은 이끼와 덩굴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문을 열자 큰 소리로 삐걱거렸고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손전등을 켜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행은 오래된 목재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먼지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낡은 피아노 하나가 있었다. 피아노 건반의 대부분은 누락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피아노의 거친 반주 가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무도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멜로디가 들렸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우려와 함께하는 흥미로움에 이끌려 이번에는 2층으로 향했다. 그곳의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복도 양쪽으로 문이 여러 개 있었고 이 문 하나마다 저마다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그 방이 어린아이의 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석에는 낡은 인형이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동화 속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이때 갑작스럽게 인형이 넘어지며 그들의 발치로 구르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그들은 그 인형을 외면한 채 더 깊이 들어가 두 번째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기저기 임시 가설물이 세워져 있었고 모든 것이 부서진 상태였으며 바닥에는 의묘한 기호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 벽의 거울에는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그중 한 학생이 무심코 손전등을 거울에 비췄을 때 거울 저편에서 그를 향해 낯선 실루엣이 비쳤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점점 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방 중앙에는 고풍스러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가득한 예쁜 옷을 입은 여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방에 불이 깜박이며 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지나간 후 불이 꺼졌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학생들은 급히 돌아 나오기로 결심했다. 계단을 내려오던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문들이 하나둘씩 꽝꽝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오며 마치 알 수 없는 존재가 쫓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겁에 질린 그들은 집을 벗어나기 위해 최고의 속도로 달리며 출구로 향했다. 숨을 헐떡이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집을 되돌아봤다. 그 오래된 가옥의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그들을 지켜보던 수많은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안심할 틈도 없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이 발견한 것들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그들 중 한 명은 현관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라는 두 줄의 글씨가 돋보였다.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이 집에 얽힌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새로운 모험가들을 기다리며 아침 안개 속에 모습을 감췄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가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논문 작성을 위해인 적이 드문 산속마을로 혼자 들어갔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조용한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작은 펜션이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는 무척 친절하셨다. 할머니는 나에게 맛있는 집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저녁 늦게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다. 나는 그저 마을이 어두워지면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동안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마을 주민 몇몇을 통해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오래된 폐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집이란다.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끔 불빛도 보인다고 했다. 주민들은 그 폐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느 날 논문 작성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 자리에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폐가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는 어느새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몰래 펜션을 빠져나와 숲속 폐가를 향해 걷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위에 조심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주변은 소리 하나 없었고 그 고요 속에서 내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오래되어 허물어질 듯한 집이 생각보다 크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곰팡이 내음으로 가득했다. 방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그때 문득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극심한 한기가 몰려왔고 본능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빠져나오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발버둥 치며 문을 계속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던 나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고 모든 게 흐릿해지며 이내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마을 주민들과 펜션 주인 할머니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숲속에서 발견되어 여기까지 옮겨졌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다행이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로 가지 않았다. 논문을 겨우 마쳤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하다. 그 이후로도 가끔 꿈속에서 그 폐가가 나타나 나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지금도 가끔 밤이면 창문 너머로 그곳에서 들렸던 소리가 들릴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알 수 없는 공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한밤중에 방문자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포썰로 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영수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된 한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곳이었지만 주변에서 종종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밤늦게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문을 열지 말 거라라고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시내 친척집에 다녀오신다고 하시고 영수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상하게도 영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바깥에는 작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깊은 밤중에 똑똑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소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영수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마치 사람의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이었고 그 안에는 어떤 긴박함이 숨어 있는 듯했습니다. 소리가 멈추지 않자 영수는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말거라.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다른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영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순간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 나 돌아오신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바깥의 존재가 어머니일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기에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대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영수야, 아빠다. 문 열어라. 이제 그는 혼란과 공포에 빠져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어드리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걸쇠를 풀고 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절대 문 열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경찰도 함께 오니까 그때까지 절대 나가지 마. 영수는 몸이 굳어버렸고 즉시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소리는 더욱 크고 절박해졌습니다. 영수야, 왜 문을 안 열어? 그는 근처에 있던 작은 서랍장을 밀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영수는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진짜 부모님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수를 꼭 안아주며 그가 무사함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수는 결코 다시 혼자 집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밤중의 방문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영수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한계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도 어떤 위험 상황에서의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